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상 정말로 운 좋게 6.25 전쟁 이후에 특별하게 전쟁에 지금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게해의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익숙하고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위대하다, 그래서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타이틀로 불리우는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죠. 좀 말 그대로 대왕이죠. 그는 인류 역사상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거대한 영토를 정복함으로써 위대한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문제는 그가 그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됐던 그 수많은 전쟁, 폭력, 희생, 그것이 과연 그의 이상과 명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에게는 이상과 명분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보다는 그리스의 문화가, 그리고 그리스의 체제가 훨씬 선진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희생은 정당한 것일까? 명분만 옳다면. 예를 들면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죠. 두 나라 다 자기들만의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사회와 그리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민주사회, 해양 중심 상업사회,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독재에 가까운 과두체제고 육상 중심의 군사 중심 사회였죠. 이 두 사회가 서로를 견디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껴있는 수많은 폴리스들은 사실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명분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는, 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는 아주 굳건하게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의 편을 들었었어요. 아테네는 명분이 있죠. 본인들이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민주적인 체제, 번영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멜로스 사람들에게 항복을 강요했지만 멜로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스파르타와의 동맹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어떤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그 대가로 멸망하게 되죠. 멸망을 시키는 아테네도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멜로스도 사실은 그 역사적인 필연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테네가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할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기존의 기득권이란 걸 갖고 있었던 귀족이라든지 부유층의 일부는 끊임없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그 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클레이스테네스라든지 민주파 지도자들은 그들을 설득했을까? 아니거든요. 역시 폭력으로 맞서서 제거하거나 추방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역사는 기록할 것이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약소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과정이란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은, 청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까? 정말로 본인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이상과 명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이상과 명분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사실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